안녕하세요. 서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100만 성남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시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서 시청 벽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모라토리움을 극복했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그 현수막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민들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더군요. 전인시장 때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고생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남시가 재정이 좋은데 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지? 저는 쓸데없는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을 낭비했어?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모든 행정행위의 비용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성남시의 주인으로서 공무원들이 잘하면은 칭찬해줘야 되고 못하면은 야단쳐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재정관계의 신뢰를 상실하는 거다. 한번 우리가 내용을 이제 그때로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담화문 형식으로 지불예가 이제 선언이 됐고요. 2000년대, 2007년에 1000억에서 2009년도에 1회 추경, 3회 추경해서 2,900.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0년에 500억을 갖다 정출을 해서 써서 5,400억이었어요. 그것은 성남에 있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것은 2,200원이다. 5,200억 원이다. 세 번째, 이와 관련하여 악성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의 기초체력은 재정률을 극복할 수 있다. 이를 보면은 제일 먼저 지불비에 관련 공동사업자 간의 협의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상교특별회계 상환할 금액은 시급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가 다 시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앞으로 성남 발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다 같이 이것은 안고 가야 될 부분이고 다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던져주는 것이죠. 따라서 성남시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서 성남의 미래 발전에 헌신하는 자세가 어느 누구든지 가져야 할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교특별회계 그 결산 결과 분석을 해보니까 2010년에 집행잔액이 306억 원, 2011년에 1,487억 원의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무슨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이제 2010년도 7월 10일 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성남시 자체가. 그때 참고적으로 모라토리움 제가 의회자를 이제 뽑아보니까 그 당시 2010년도 7월 13일 날 성남시가 재정 여건상 지방 세수가 같은 해에 대비해서 한 16%가 증가된 걸 알 수 있고, 2012년도에 53개 잉여금을 제외한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이 244개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약 그게 평균이 5.9%인데 저희 성남시가 마이너스 25.69%입니다. 최하위로서 가장 양호한 재정 상태를, 재정 건전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사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성남 시민으로서 나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원순님. 저는 조금 전에 그 발표를 해주실 때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어제 밤에 늦게 이제 그 자료를 봤는데요. 왜
이런 사실을 이 성남 인구 100만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이런 것을 있지도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몇 년 동안 이렇게 묵인되어 왔던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이 되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그 사건이에요.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분이 시청 출근한 날이 5번인가 출근한 걸로 알아요.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취임식 날 빼니까 업무를 시작한 건 한 5번쯤 출근하지 않았는가. 가서 첫 번째 한다는 얘기가 모라토리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계획되고 음모적으로 사전에 계획이 없이는 그 선언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선언이 되었는데 선언을 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어떨까 반응이. 근데 시민들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제가 제 가까운 지인들 하고 이제 통화 중에서 정말 내가 성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생뚱맞게 들어가가지고 이 일을 문제 삼으면 내가 이재명 시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참 소식적부터 잘 아는 사람이고 처진데 뭐니 까닭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성남 스스로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성남의 능력은 저는 가졌다고 봤습니다. 이게 완전히 모라토리움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다고 정당하게 나와서 다시 주장하든지 잘못된 것이 다 밝혀졌으면 지금 사과해야 돼요. 이 사과하지 않고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 이것도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과를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사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라토리움을 해결한 걸로 지금 선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모라토리움에 관해서 시청 벽면에 붙인 것 빼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뭐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면 괜히 뭘 하겠나. 그런데 지금도 모라토리움은 성남의 빚을 갚은 거라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감사 청구를 19일 날 모란장 집회에서 국민감사 청구인들의 우리 서명을 받아가지고 낼 계획입니다. 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건 저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수라고 저 보지 않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수를 하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확신을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국민감사 청구를 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었는데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느냐.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예, 오늘 여기 와서 모라토리움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지금 글로벌 시대라서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것 같는데 제가 모라토리움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 잘 몰랐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재정에 관한 것 같고 또 금년 유예하는 말도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그런 관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게 느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유명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어떤 분은 모라토리움 자체가 우리말로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말로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모라시아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모라시아에 가서 모라토리움이라고 물어보면 몇 사람 물어보면 몇 사람이 모라토리움 자체를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라토리움 용어가 어떤 나라에서 왔으면 어떤 나라에서 우리가 된 말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지금 제가 어떤 느끼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모라토리움 자체는 잘 모르니까 방금 전에 뭐 누가 그 잘못되고 잘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런 말을 써서 더 잘 모를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이것을 밝게 드립니다. 한번 그것을 저거를 좀 알아듣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전 금융인입니다. 조금 전에 어르신께서 이 모라토리움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교수님은 아주 교수님답게 전문 용어만 있으시는데 쉽게 말하면 가정과 기업으로 말하면 부도입니다. 부도. 예, 나라로 말해서 부도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997년 11월 21일 날 저녁 7시에 임창열 씨라는 재정경제원 장관께서 바로 옆에 IMF 사무총장실 강더 씨라는 분을 모시고 모라토리움과 동시에 IMF에서 우리가 죽었고 부도라서는 이 나라가 구제금융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항복 선언문을 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부도 빚쟁이고 국가도 빚쟁이 개인도 빚쟁이.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저놈들 부도난 나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는 그럴 경우에 IMF라는 세계 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려서 이렇게 이 외국 간의 그 무역 거래 이런 것은 부도를 내면 안 되니까 갚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그 돈을 빌려줄 때 대충 한 20가지 요구를 해요. 첫째는 금리를 올려라. 그 다음에 빚있는 거는 전부 부도를 내라. 개인이고 기업이고 어차피 너희 나라는 부도가 났으니.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인력을 줄여라. 공무원 숫자를 줄여라. 물가를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2가지 정도를 저걸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이 가용자산에 이걸 꺼내가지고 전부 팔아서 이거라도 우리가 갚자. 달러를 뭐 이렇게 해서 IMF 받고 이랬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야, IMF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 IMF랑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때 국가가 모라토리움이 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살기 어려워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돈을 빌릴 데가 없고 달란 사람은 안 주면 강제 집행을 하고 이런 체험을 뭐 주위에서 또는 본인이 직접 느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모라토리움입니다. 한국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줄게, 벌어서 줄게, 지금 부도다 이런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이제 좀 센 게 이 디폴트라는 건데 배째라, 디폴트는 배째라, 못 주겠다 이겁니다. 쉽게 이해가세요? 예. 40년이 넘게 이 성남의 불의를 얘기면서 현재까지 중원구 상대원에 살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이 모라토리움 이의 심각성 이런 걸 갖다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아주 비좁고 여기 한 100여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우선 이 모라토리움을 초래한 주범들, 당사자들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역대 성남시장을 역임했던 인물들, 그 방만한 경영을 같이 수행했던 그 관계자들이라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모라토리움을 초래할 때까지의 그 당시에 과연 재발 방지 대책 기구는 없었는지
발제자나 토론자께서 그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는데 선언을 했다 하기 때문에 뭐 재발 방지 대책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 필요하지 않고 모라토리움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그런 그 공무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성남시를 하나의 주식회사로 본다면은 우리 100만 시민이 주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의회는 이사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주들이 임명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주주나 이사회에 보고도 안 하고 논의도 안 하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상황도 아닌데 선언을 했다는 것은 직원들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인구 100만에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법에 의해 갖고서 작은 도시하고 이미 지위가 다릅니다. 도의 권한정의 많은 부분을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옆에 그 강주시나 하남시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100만이 되면은 100만 대도시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력시에 준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